올해 시장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소형주의 포트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으면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은 65%에서 한 70% 정도는 우량 대형주, 35%에서 30% 정도는 중소형주. 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입니다. 요새 코스피가 8,800을 달성했다. 매일 지수는 올라가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많이 떴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수가 8,800이 되고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총 뭐 100종목이 전체 종목이라고 하면 10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10분의 1만 오르고 있다는 건가요? 네, 10분의 1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매매를 할 때 요번에 10개 중에 1개를 맞췄어요. 팔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수를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10개 중에 1개를 맞출 수 있는 확률 높을까요?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올해는 막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 10개 중에 하나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또 좋은 종목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타이밍으로서 공략하면 좀 어렵다. 이걸 항상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새 AI, 반도체 붙어있는 종목이 아니면 아예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안 가죠. 네, 왜 AI, 반도체 이쪽 종목에만 수급이 몰리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2007년 17년 이럴 때 그러니까 상승장이 있었고요. 뭐 코로나 2020년도에도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들이 전반적으로 좀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뭐 1조, 10조 이 안에서 균형감 있게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평균 수치가 아니에요. 이 두 기업이 대한민국의 영업이익이 거의 70%를 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고,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말고 다른 반도체 투자자니 그만큼 벌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ETF 광고 이런 거 많이 보시나요? 네, 엄청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뒤에 화면, 전광판이 주식 광고를 하는 거 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뭐 아파트에 보면 뭐 ETF 광고라든지 TV든 뭐 매체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ETF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그 ETF의 거의 50% 이상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몰리는 게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좀 쏠려가고 있다. 그러면 요게 좀 해소가 되면 복합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 바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뭘 사야 된다. 네.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도체 둘 중에 하나는 포트에 지금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 이 두 종목이 없으면 사실 올해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아직 SK하이닉스 실적도 마찬가지고 1분기밖에 안 지나갔어요. 뭐 지금 내년까지 뭐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반도체 말고 어떤 종목들을 꾸려가느냐가 수익률에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많이 내려갔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뭐 바로 뭐 테스트처럼 뭐 바로 이렇게 막 상한가 가면 뭐 좋긴 하지만, 이거는 알 수는 없거든요. 중소형주 안에서 어떤 호재가 또 나올지. 근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올해 시장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소형주의 포트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으면 안 된다. 요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은 65%에서 한 70% 정도는 우량 대형주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35%에서 30% 정도는 중소형주. 이렇게 포진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알맞는 배분이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30% 중소형주는 네. 어떤 걸 골라야 되는 걸까요? 어떤 게 올라갈지 어떤 게 내려갈지 기준점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천하 투자 자문 영상을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는 항상 그 테마주의 관점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딱 뜰 때 거기에 테마에 막 편승돼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일단 아이디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것만큼 중소형주에서도 물론 그 정도로 돈을 버는 회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파이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또 방송을 해드렸고,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중소형주들을 보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뉴스에서 이게 전망이 좋다 이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를 평가할 수 있는 좀 실력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 투자 공부를 다들 많이 하시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분명 실적이 올라가는 소형주가 있고 실적이 떨어지는 소형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다. 어렵나요? 어렵기는 한데 아무래도 실적이 올라가는 것, 또 실적이 내려가는 것,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몇 가지 종목, 섹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종목의 추이를 보면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해요. 지금 다 1분기 지났잖아요. 전년도 1분기보다 올라간 반도체 회사를 일단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년에 실적 발표가 4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차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실적을 딱 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종목은 계속 떨어져.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실적도 좋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조금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수급이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이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선별을 해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8,800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진입하는 게 늦은 상태인 걸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냐면 코스피가 꺾여간다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여간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적이 1분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기관 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올해 실적보다 내년이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냐, 이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내년에도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년 실적을 열어봤는데 올해보다 안 좋다, 그때 가서는 당연히 증시가 꺾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은 앞만 봐도 아직 1분기밖에 안 지났고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저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올해 상반기는 매도가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환율이 1,450원 정도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가장 이번 정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MSCI 편입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한번 시도 트라이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처럼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좀 안정적인 패시브 역할이 되면서 코스피는 지금 수준보다는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몰빵 요렇게보다는 대형주 좀 분산하셔서 70% 정도 내외로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30% 정도는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중소형주 단타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순환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좀 마음이 편한 투자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8,800조차도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버블이 거군요. 아니죠. 그러면 이사님, 대형주랑 중소형주 70%, 30% 이 정도 비율이 적당한 걸까요? 어느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요? 일단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목돈이 생기거나 투자금이 생기면 일단 거의 90% 이상 100%부터 먼저 들어가요. 삼성전자 해가지고 이거 종목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다 포트를 5종목이다 10종목이다 다 꾸리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추가 매수도 어렵고 손절도 어렵고, 그렇다고 수익 중인 종목만 계속 팔고 손실 종목만 계속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현금이 있으시다면 일단 이번 달은 한 5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올라간 종목 떨어진 종목 좀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뺄 거 들어갈 거 해가지고
조금 현금 넣을 거 해서 또 한 10% 정도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계속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6월달에 현금 100% 있다 그러면 50% 정도 먼저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 또 7월이면 또 실적 발표가 또 가시화 되거든요. 거기서 뭐 뺄 거 빼고 안 좋아질 거 빼고 이래서 또 다시 리밸런싱 하고 또 돈 더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오래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버틸 수 있다라는 표현이 결국 시장은 항상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깨지면 결국 이 종목을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또 손절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수익 중인 종목을 팔고 이 한 종목에 또 추가 매수를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포트가 많이 좀 꼬인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정도 답이 됐을까요? 네, 저 오늘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코스닥에서 제 종목만 빠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10분의 1만 오르고 10분의 9는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걸 대표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제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사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천하투자자문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